오늘 이렇게 BTN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마음 수양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수양이라고 하면 유학보다는 또 불교가 그 전통을 잘 현대사회에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해서 특히 관심 많으신 시청자들에게 어쩌면 약간은 다른 유학적인 입장에서의 마음 수양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사실은 우리 유학과 불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그 어떤 상호적인 어떤 회통성을 통해서 그 한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학과 불교를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참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겸손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흥미를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단순화시키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할지라도 좀 흥미를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수양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일반적으로 마음 수양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정적이라고 느껴지겠죠. 대표적으로 좌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지 요즘 한국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좌선과 참선하는 그런 방식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에도 이미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정적인 어떤 면을 보통 마음 수양과 연관지어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적인 마음 수양,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마음 수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주제로 겸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이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동적인 차원에서 좌선처럼 이렇게 정적으로 앉아서 한다기보다는 동적이고 활동성 안에서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인데 그게 대단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덕목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즉 겸손함으로써 사실상은 동적인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수양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얘기하자면 마음 수양 꼭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갈 더 나가서 그 동적이고 활동성 안에서의 마음 수양인 겸손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찾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불교 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적막함, 그리고 무상함,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삼법인이라고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것이 항상된 것은 없고 무상하고 영원한 것은 없고 무상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실체로서의 나인 것은 없다. 무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삼법인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적막함과 무상함입니다. 바로 얘기하자면 정적인 거죠. 그래서 인도 불교는 다른 종교들이나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중국 고대 사상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고대 사상, 우리 유학 사상이 배태된 중국 고대 사상, 보통 선진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때 사상의 특징은 세계에 대한 긍정에 있습니다. 이게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소박한 실제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특히 이론화시키고 어렵게 설명해서 이게 진짜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소박하게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실제론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런 소박한 실제론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런 이해 때문에 상당히 큰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그 세상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세상 안에서의 활동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에서는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움직이는데 천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강건하게 움직이는데 군자는 바로 그것을 닮아서
스스로를 강하게 스스로의 어떤 생명력을 넓히면서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일종의 이 삶 속에서의 어떤 활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생생입니다. 낳고 나음, 이 활동성, 삶의 어떤 그런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주역의 자강불식이니 생생이니 이런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 불교의 특징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물론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만, 인도 불교를 정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대 중국 사상을 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 경향적으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둘을 비교해 놓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불교가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중국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화되면서 이 활동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안에서는 뭐 선종과 같은 중국 불교 안에서는 이 동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유학과 불교, 뭐 성리학과 선종 모두 통섭적입니다. 동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요함과 활동성을 둘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활동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마전성경이라는 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뭐 벽돌을 갈아 가지고 거울을 만든다는, 이거는 뭐 마조도일이 좌선하고 있으니까 그 스승인 남학회양이 와서 또 뭐 하고 있느냐, 그 좌선에서 깨달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돌을 하나 들고 와서 막 그 옆에서 간 거죠. 갈면서 마조도일이 뭐 하십니까 스승님이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좌선에서 깨달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 돌 갈아서 한번 거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 일종의 사자성어돼서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형식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실천을 중시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도라는 것이 정적인 좌선 뭐 이런 것에서 물론 닦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활동적인 것, 이 동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좌선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마조도일이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도 바로 인도 불교가 갖고 있던 정적인 측면에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동적인 측면을 갖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 불교가 중국이 갖고 있었던 이전의 어떤 활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런 면모가 드러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불교와 유학을 비교하면 유학이 조금 더 활동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게 여전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학과 불교는 모두 동정의 측면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유학적인 측면이, 유학이 이 동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특히 부각해서 오늘 강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에서의 이 활동성, 그럼 이게 뭘까요? 뭐 제가 조금 아까 자강불식, 뭐 생생,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이 막 계속 생명력이 늘어나고 낳고 살리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인간도 함께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자강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명력을 늘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적연부동 가미수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활동성의 측면은 적연부동,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앞구절보다는 가미수통,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천지에 통하게 된다는 이 가미수통에서 이 활동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미수통이란 말은 요즘 우리 한국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세상에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들을 할 때 적절하게 어떻게 해낼 수가 있느냐. 인간 관계 안에서 여러 관계의 다른 관계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인간을 넘어선 여러 가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다른 것들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가미수통이라는 표현 밑에 있는 활동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학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은 바로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활동성의 의미고요. 유학에서도 이 정적인 측면의 마음 수양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이를테면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독이라는 표현 자체는 유학에서 중시하는 사서 중에 첫머리에 꼽히는 대학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를 속이지 않고 우리가 항상 싫어하는 냄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싫어하는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와 미세한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신독입니다. 신독할 때 신자는 삼가한다는 뜻이고 조심한다, 성찰한다 이런 뜻이고 그 뒷부분에 독자, 이 홀로 독자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한테만 알려진 것.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자, 홀로 독자로서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한 기미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적연부동한 방식으로 마음을 살피면서 수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유학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방식의 마음 수양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표적으로 대학이라는 유명한 경전에 나온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어떻게 동적인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지, 동적인 마음 수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학적인 해답 중에 하나가 의외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역시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역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덕목의 자루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루라고 하는 것은 도끼자루에 이게 딱 쥐는 어떤 그런 자루라는 뜻인데요. 그 자루라는 뜻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딱 잡고 있으면 도끼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면 모든 덕목을 다 갖출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주역에서는 겸손을 모든 덕목의 근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으로써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동적인 마음 수양이 가능할까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죠? 평소에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 상호간에 많이 하고 특히 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그게 우리 현대사회, 한국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통행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한번 자문을 해볼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태도고 어떤 행동을 겸손한 태도라고 할까요? 모자란 척하고 남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겸손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양태는 낮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낮춘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게 굽신거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혀 자기가 굽신거릴 의도가 없는데 이 사람 앞에서 굽신거림으로써 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겸손이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끊긴 대표적인 전통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뿌리가 끊겼냐? 우리가 이게 잘 뭔지 몰라요. 그냥 낮추면 다 겸손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해야 된다니까 겸손하고 뭐 이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이기심이나 한번 채워보려는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이러면 진정한 겸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뿌리가 끊긴 대표적인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덕목은 사실 그거 알아보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국어사전 펼치셔서 겸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딱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나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우리 현대 국어사전에 겸손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비 존인이라고 하는 유가경전인 예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비, 자기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존인,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자비 존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기 낮추고 다른 사람 존중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깔린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타자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왜 낮추냐? 이거 낮춰서 내가 원하는 걸 나중에 획득하려고 이기적인 발로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낮춤으로써 타자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전통적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겸손의 특징입니다. 우선 자기를 낮춘다고 그러는데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유교경전을 보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각시키지 말고 부풀리지 마라. 그게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하고 뭐 이런 게 뭐 낮추는 방법이 아니고요. 부각시키지 말고. 뭘 부각시키지 말아야 되냐? 자기의 잘난 점에 대해서 부각시키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굳이 하이라이트 하지 말고 어떨 때? 남들과 교류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각시키지 말라. 두 번째 실천적인 방법은 부풀리지 말라는 건데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척 한다거나 있긴 있는데 너무 큰 것처럼 뭐 사실은 내가 한 게 업적은 업적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그다지 뭐 대단한 업적도 아니지만 유난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누구한테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비,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부풀리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타자를 존중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 타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일종의 집중, 어떤 주의 집중의 어떤 전환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욕구, 내 어떤 성취,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직책, 온통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에 대한 시선을 두지 말고 타자에게 보이라는 뜻인데요. 이 타자는 물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타자가 갖고 있는 직책, 타자가 갖고 있는 장점, 타자가 갖고 있는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집중을 나를 비껴나가서 타자로 두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기적인 자, 어떤 이기심, 자기의 욕구에 대한 시선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바로 존인입니다. 뭐 존인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의 덕목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집중을 나 자신에서 비껴나가서 타자를 보라. 이런 뜻이 바로 겸손이 갖고 있는 주의 집중의 특징이고 겸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리더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겸손을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활동성 속에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활동성이라는 게 유학에서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누구의 덕목이겠습니까? 바로 리더의 덕목이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세상이 아주 넓은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은 요만큼의 영역 안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만 리더는 어마어마한 넓은 영역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특히 리더의 덕목으로서 제시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송명의학자들, 중세시대의 여러 성리학자들이 이 겸손을 리더의 덕목으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율곡도 회덕량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 겸손, 성학지묘에 나오는 한 장인데요. 회덕량이라는 것은 덕량, 덕의 양을 넓혀라 이런 뜻인데 큰 그릇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큰 그릇이 되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호승, 남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임금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리더한테 한 얘기죠. 그래서 겸손은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유가적인 하나의 답변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리더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리더가 세상에 가장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니까요. 이 겸손이 사실은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송대 성리학자인 장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겸손의 반대, 막 없는데 있는 척하고, 소략한데 큰 척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잘 모르면서 또 묻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무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학자가 아닌데 무아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무아해야 한다라는 뜻은 바로 이 장제의 측면에서 겸손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무아는 불교적인 무아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통 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불교의 어떤 그 유일한 어떤 그런 개념처럼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에서도 무아라는 개념을 잘 활용합니다. 근데 물론 그 무아는 좀 다릅니다, 의미가. 유학에서의 무아는 더 큰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요소들, 왜냐하면 이 더 큰 자아를 이루기 위한 방해 요소들이 바로 이 이기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 이기적인 요소들을 극복한 나가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에 어떤 어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아, 큰 대자, 큰 자아라는 표현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 큰 자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 안에서 다른 모든 것,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것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특히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바로 어떻게 저 사람을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사장을 대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자식을 대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폭력적인 사람을 대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큰 자아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낼 수 있는 그런 자아입니다. 잘 반응해낼 수 있는 것. 근데 이기심은 바로 그 반대죠. 유학에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온통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특징에만 매몰돼 있고 그 생각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 수양한다고 하지만 온통 내 마음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결국은 모든 것과 충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큰 자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과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제대로 반응할 때 바로 큰 자아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역할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죠? 겸손입니다. 주의 집중을 나 자신으로부터 특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염된 자신으로부터 비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선, 주의 집중이 타자에게, 특히 매번 대할 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겸손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즉 큰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마조도일이 깨달은 지점도 여기 언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